이번 시간부터는 마쉬 노드의 그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테스트할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주죠. 폴리곤 큐브 오브젝트를 생성을 한 다음에 이름을 박스로 바꿔 놓겠습니다. 오브젝트를 선택을 한 다음에 마쉬의 create 마쉬 네트워크 옵션을 실행을 해서 지오메트리 타입을 이제 그 메쉬로 선택을 한 다음에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복사 패턴, 즉 복사가 되는 그 모양을 바꿀 수 있는 디스트리뷰션 타입 버튼이 있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이 모양 중에서 바로 이 리니어 형태를 먼저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apply. 그럼 이와 같이 10개 정도 되는 오브젝트로 이렇게 일자 형태로 복사가 되죠. 메쉬 에디터를 띄워서 보게 되면 바로 이 복사가 되는 그 패턴은 바로 이 메쉬 디스트리뷰트 이 노드의 역할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복사가 되는 그 패턴의 모양은 리니어 형태, 즉 선형적인 모양을 따라서 복사가 되도록 되어 있죠. 이때 이 넘버 오브 포인트 개수에 따라서 복사가 되는 그 개수가 이렇게 많아지거나 적어지거나 그 양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양을 많이 적용했을 때 복사가 되는 이제 그 간격이 서로 겹쳐져 있는 상태에서 만들어지게 되죠. 이때 바로 디스턴스 x축 값을 그에 따라서 충분히 증가시키게 되면 바로 그에 따라서 역시 복사가 되는 간격을 다시 넓혀 놓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센터 디스트리뷰션 기능이 있죠. 이 기능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x축 방향으로 역시 절반 정도 걸쳐져 있는 상태로 센터 정렬이 되어 있는 상태로 이렇게 복사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다시 복사되는 개수를 10개로 줄여놓죠. 디스턴스 y축 값을 사용해서 이렇게 복사가 되는 이제 그 y축 위치를 순차적으로 증가시켜 놓을 수 있습니다. z 옵셋 값을 사용해서 z축으로도 역시 이렇게 순차적으로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 간격이 벌어지게 되죠. 이번에는 rotate x 그에 따라서 x축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점 회전을 많이 해주게 되죠. rotate y축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rotate z축 또 z축 방향으로 역시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죠. 스케일 x축 값을 사용하게 되면 x축 방향으로 스케일이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고 스케일 y, y축으로 이렇게 쭉 늘어나게 되죠. 스케일 z축 알 수 있죠. 그리고 옵셋을 사용해서 이 지금 이제 복사가 되고 있는 이 패턴을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밀어서 배치가 할 수도 있습니다. 알 수 있죠. 이렇게 이제 그 리니어 형태를 사용했을 때 아래쪽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램프라고 불리는 기능이 있죠. 이 램프 쪽에 있는 이 바이어스 램프, 로테이션 램프, 스케일 램프 이 세 개의 그래프를 사용해서 위치, 회전, 크기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선형적인 방향으로 그 값이 증가 감소되는 패턴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디스턴스 y축에 대해서 이렇게 값을 증가시켜 놨을 때 바이어스 램프에 있는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이렇게 그 간격을 좁히거나 또는 이렇게 좁히게 만들거나 할 수가 있죠. 가운데 있는 그 새로운 포인트를 또 추가를 해서 또 이런 식으로 그 간격 조정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X 버튼을 눌러서 포인트를 체크를 해 놓죠.
이번에는 로테이트 X축이 돼서 또 이런 식으로 회전을 시켜 놓고, 이때 바로 로테이션 램프에 있는 그래프를 역시 사용해서 이제 회전이 되는 그 양상을 또 이렇게 그래프 형태를 사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습니다. 역시 이제 그 스케일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스케일 Y축에 대해서 이렇게 조정을 해보죠. 로테이트 X에 대해서는 일단 제로 각도로 해놓고, 스케일 램프에 대해서 역시 그래프를 또 이런 식으로 감소, 증가, 또 포인트 추가, 또 감소, 또 이런 식으로 역시 그래프를 또 모양을 만들어서 크기가 좀 바뀌는 상태를 다르게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이 리니어 형태를 사용했을 때 이 같은 옵션을 사용해서 그 패턴을 다르게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스케일 Y축은 제로 값으로 되돌려 놓고, Y축도 제로로 바꿔 놓죠. 이전에 그 디스트리뷰션 타입을 리니어가 아닌 레디얼로 바꿔보죠. 이렇게 되면은 서클 형태로 복사가 됩니다. 역시 이제 그 넘버 오브 포인트 개수를 증가시켜서 복사가 되는 이제 그 개수를 더욱더 늘려놓을 수 있고, 레디어스를 통해서 이 복사가 되는 이제 그 지름 있죠. 그 반지름을 좁게 하거나 또는 반대로 크게 넓혀 놓을 수도 있습니다. 앵글을 통해서 이제 복사가 되는 각도 있죠. 지금은 이제 그 360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360도 방향으로 복사를 해준다는 뜻입니다. 각도를 줄이게 되면 이렇게 줄여져 있는 그 각도만큼만 복사가 되죠. 90도로 입력을 하게 되면 90도 내에서만 복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개수를 좀 더 줄여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시 360, 그 다음에 Z 옵셋을 통해서 이렇게 Z축 방향으로 그 위치를 이렇게 어긋나게 만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앵글 값을 이제 그 720으로 바꿔보죠. 그러면은 이렇게 한 바퀴를 회전을 하면서 그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죠. 복사되는 카운트 개수를 더욱더 많게 만들면은 또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이제 그 Z 옵셋 제로 360 개수를 좀 줄여서 지금 이제 그 레디얼 엑시스가 XY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즉 플러스 Z축 방향으로 정면을 바라보도록 복사가 되어 있죠. 이것을 바로 YZ로 바꿔주게 되면 X축을 정면으로 바라본 상태에서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다시 ZX 그러면은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정면의 방향으로 복사가 되죠. 지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이제 그 이 앵글에 따라서 지금 이제 복사가 되어 있는 이제 이 큐브가 자연스럽게 이제 그 각도가 이렇게 제각각 회전이 되어 있는 상태죠. 바로 Calculate Rotation 기능이 체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체크 해제.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원래 이제 이 원본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바라보고 있는 방향대로만 정렬 상태가 바뀌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그노 램프 기능은 밑에 있는 이제 그 이 램프 기능을 무시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 체크 해제를 하게 되면 바로 어떻게 되죠? 이 바이어스 램프, 로테이션 램프, 스케일 램프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스케일 램프 쪽에 있는 이제 이 그래프 모양을 이렇게 증가시키게 되면 이제 스타트 부분이 점점점 스케일이 커지게 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라서 보게 되면 복사가 되는 이제 그 시작점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는 스케일이 이렇게 작은 상태에서 출발을 하면서 이제 복사가 이제 끝나는 지점에 도달을 했을 때는 가장 스케일이 큰 상태로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식으로 중간 포인트로 추가해서 그 크기를 역시 조정할 수도 있죠. 역시 이제 그 로테이션 램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회전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그래프 상태를 무시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거노 램프 기능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 다음 타입으로 이제 바로 스피리컬 타입이 있죠. 그러면은 지금 상태에서 모양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체 모양으로 오브젝트가 다 복사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넘버 오브 포인트 개수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더욱더 한 500개 그럼 이렇게 구체 형태의 모양에 가깝게 복사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레디어스를 통해서 그 전체적인 반지름을 작게 하거나 크게 조정할 수도 있고 앵글 XY를 통해서 역시 이런 식으로 그 복사되는 각도를 또 이렇게 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 스피드 값은 밑에 있는 그 애니메이션 타임에 어떤 이렇게 특정한 수치를 넣어주게 되면 이렇게 패턴이 바뀌게 되죠. 이렇게 패턴이 바뀌는 그 스피드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값을 이제 2로 바꿔주게 되면 더욱더 빠른 스피드로 형태가 이렇게 바뀌는 걸 알 수 있죠. 5로 바꿔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형태가 계속 바뀌는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셀키를 적용해서 키프레임을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죠. 그럼 이런 식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복사되는 패턴이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그런 상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브레이커 커넥션. 이번에는 바로 그리드 타입으로 바꿔보죠. 그럼 이렇게 그리드 X, Y, Z 그 입력되어 있는 수치에 따라서 복사되는 개수가 결정이 됩니다. 개수를 이제 더욱더 늘려주게 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이제 무수하게 많은 이제 이 큐브 형태가 박스 오브젝트 형태가 겹쳐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디스턴스 X축에 대해서 거리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Z축에 대해서도 거리를 입력해주고 Y축에 대해서도 거리를 적당히 간격을 띄워줍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큐브 형태로 복사되어 있는 상태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이제 바로 마시1에서 옵셋 노드를 하나 추가를 해보죠. 클릭 Add Offset 노드. 그러면은 이렇게 옵셋 노드가 추가되겠죠. 여기서 이제 바로 옵셋 스케일 값을 -1로 각각 지정해 줍니다. X, Y, Z 방향으로 -1, -1, -1. 그러면 이제 그 스케일이 완전히 사라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때 바로 옵셋 쪽에 있는 폴로프 오브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클릭 크레이트 기능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폴로프 오브젝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이 폴로프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위치를 이런 식으로
바로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폴오프가 있는 그 공간 안에서만 옵셋이 갖고 있는 이 바로 옵셋 스케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 효과가 나타나게 되겠죠. 지금 상태에서는 이제 이 폴오프가 오브젝트로부터 이제 거리가 벗어나 있기 때문에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 상태입니다. 폴오프가 점점점 다가가게 되면은 바로 그 부분에서 이렇게 스케일이 사라지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런 식으로 다시 스케일이 작아졌다가 커지는 그런 상태의 이 모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다시 옵셋 기능을 일단 꺼놓겠습니다. 체크 오프. 다시 메쉬 디스트리뷰트에서 다시 디스트리뷰트에서 이번에는 이제 그 분포되는 그 모양을 메쉬 타입으로 선택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이제 그 바로 커넥트 메쉬를 해주라고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죠. 이 상태에서 보게 되면 바로 인풋 메쉬 쪽에서 실제로 이제 그 복사 배치가 될 소스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어떠한 것도 지금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바로 폴리곤 플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한 다음에 이 플랜이 갖고 있는 위스 하이트를 충분히 좀 증가시켜 놓고 서브디비전 위스 하이트를 역시 이렇게 증가시켜 줍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를 바로 모델링 메쉬 툴 스컬프트 툴 기능을 사용해서 스컬프트 툴 실행을 해서 마우스 가운데 버튼 클릭 드래그를 해서 브러쉬 사이즈를 키운 다음에 이렇게 형태를 또 마우스 가운데 버튼 위아래로 드래그를 통해서 그 효과의 강도를 증가 감소시켜 줍니다. 뭐 이런 식으로 형태를 만들어 놓죠.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 소프트 작용으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무튼 이제 뭐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상태를 그대로 다시 단축키 Q키 다시 스culpt 툴 상태에서 빠져나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만들어져 있는 폴리곤 플랜 이 오브젝트를 그냥 geo ground라고 이름을 바꿔놓죠. 이제 그 마쉬 디스트리뷰트에서 바로 인풋 메쉬 쪽에 지금이 방금 전에 조정했던 geo ground 오브젝트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그 이 geo ground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그 모양을 따라서 이렇게 박스 오브젝트가 무수하게 복사 배치되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이제 그 geo ground가 갖고 있는 이제 그 어떤 포인트의 위치가 바뀌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복사되는 오브젝트의 위치도 계속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죠. 단축키 B키 소프트 셀렉션을 켜놓은 상태에서 B키와 왼쪽 마우스 클릭 좌우 드래그를 통해서 소프트 셀렉션의 그 영역을 적당히 조정해서 위치를 바꿔놓게 되면은 역시 그에 따라서 복사되는 그 위치와 방향성이 그대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시 B키 디스트리뷰트에서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복사가 되는 이제 그 패턴 자체가 보게 되면 바로
이 메서드가 스캐터 타입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은 위에 있는 이 넘버 오브 포인트 그 개수를 랜덤하게 복사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스캐터 대신에 벌텍스로 바꿔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이 소스에 해당되는 바로 인풋 메시에 연결되어 있는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벌텍스 포인트의 그 위치를 따라서 복사 배치가 됩니다. 지금 보게 되면 이제 그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개수를 이제 증가시키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렇게 복사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걸 알 수 있죠. 때에 따라서는 이제 그 바로 이 플로드 메시를 체크를 해주게 되면 이 인풋 메시 쪽에 갖고 있는 그 벌티스 포인트의 개수를 자동적으로 추적을 해서 한꺼번에 복사 배치를 이렇게 해주게 됩니다. 뭐 그에 따라서 이제 그 넘버 오브 포인트는 이제 그 속성이 잠기게 되는 걸 알 수 있죠. 메소드를 버텍스 대신에 랜덤 버텍스로 바꿔보죠. 그리고 다시 플로드 메시 기능을 체크를 해제를 시키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 버텍스 포인트를 이제 추적을 해주되 약간 랜덤한 위치로 복사 배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페이스 센터 그러면은 바로 지금 이제 인풋 메시가 갖고 있는 이 오브젝트가 갖고 있는 바로 이 면이 갖고 있는 페이스 센터 그 중앙점을 기준으로 해서 오브젝트가 이렇게 복사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복사되는 개수 플로드 메시 한꺼번에 채우기 알 수 있죠. 이번에는 랜덤 페이스 센터 그러면은 역시 이렇게 랜덤한 그런 페이스 위주로만 해서 임의의 위치로 복사 배치가 됩니다. 이번에는 엣지를 선택해보죠. 그러면은 복사되는 그 오브젝트가 이렇게 보게 되면 엣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 엣지 라인을 중심으로 해서 복사되는 걸 알 수 있죠. 역시 개수를 늘리거나 또는 플로드 메시를 사용해서 전체를 다 이렇게 채워서 배치를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엣지 대신에 랜덤 엣지 그러면은 플로드 메시 기능을 끈 상태에서 보게 되면 역시 랜덤한 엣지를 선택해서 복사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메소드 타입 중에 보게 되면 컴포넌트 셀렉션 셋이라는 메소드가 있죠. 이 메소드는 아래쪽에 있는 이제 그 셀렉션 셋에 어떤 셋이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그 셋 정보로부터 복사 배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바로 지오 그라운드로부터 뭐 예를 들어서 바로 라소 툴을 사용해서 바로 벌티스 포인트를 뭐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해보죠. 탑뷰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선택한 이 정보를 바로 create set quick select set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름을 이제 그 set v1으로 이름을 일단 지정을 해 놓죠. 오케이. 그러면 바로 set v1이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죠. 그러면은 하부에 보게 되면 그 선택한 벌티스 포인트에 대한 그 정보가 그대로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클릭 바로 select set member 그러면은 그 셋에 포함이 되어 있는 컴포넌트를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죠. 다시 단축키 Q키 이제 이 상태에서 바로 디스트리뷰트 이 셀렉션 셋 이 부분에서 이 set v1을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드래그 앤 드랍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그 셋이 갖고 있는 그 선택된 벌티스 포인트의 그 정보로부터 바로 이렇게 복사 배치되어 있는 패턴이 만들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복사되는 개수가 지금 이제 오버를 해서 지금 몇 개가 지금 이렇게 중첩이 되어 있는 중첩 복사되어 있는 상태죠. 개수를 좀 줄여서 표현을 해줘야 되겠죠. 네. 또는 이렇게 플로더 메쉬를 사용해서 그 셋으로부터 모든 복사되는 카운트를 자동적으로 계산을 해서 다 채워놓을 수도 있죠. 네, 그러면은 넘어버 포인트 개수를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그 개수를 일일이 셋이 가지고 있는 그 개수만큼 차단이 되는 그 상태를 회피를 해서 자동적으로 채워놓을 수 있게 되죠. 네. 아까 꺼놨던 이제 그 바로 옵셋을 다시 체크 온을 해서 활성화시켜 놓고 그 위치를 이렇게 이동을 해보게 되면 그 위치로부터 이제 스케일이 작아지는 그런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지오 그라운드는 숨겨놓고 봤을 때 보게 되면 이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메서드를 버텍스 모드로 바꿔놓고 지금 지오 그라운드 오브젝트 대신에 이 오브젝트는 이제 숨겨놓고 바로 새로운 플라토닉 솔리드 오브젝트를 하나 생성을 해줍니다. 스케일러 이제 그 레디어스를 사용해서 좀 크게 키워놓고 서브 디비전 모드 타입을 트라이앵글로 바꿔놓고 서브 디비전 값을 이렇게 증가시켜줍니다. 그리고 디스트레트 노드에서 바로 인풋 메쉬에서 지오 그라운드 오브젝트 대신에 지금 방금 전에 생성한 이 폴리곤 플라토닉 오브젝트를 마우스 가운데 버튼으로 클릭 선택해서 드래그 앤 드롭. 그럼 이제 어떻게 되죠? 바로 이 박스 오브젝트가 이 플라토닉 솔리드가 갖고 있는 그 벌티스 포인트 위치에 그대로 복사 배치되는 걸 알 수 있죠. 마쉬 옵셋이 갖고 있는 옵셋 스케일 값을 2로 바꿔보죠. 폴로프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그 위치를 이동을 시켜서 보게 되면 이렇게 폴로프가 있는 그 위치에서 오브젝트의 이제 스케일이 커지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스케일 값을 4로 바꿔보죠. 이런 식으로 스케일이 폴로프 오브젝트가 있는 그 위치에서만 스케일이 커지는 효과를 만들어냈습니다. 메소드 타입을 체크 버텍스 대신에 엣지로 선택을 해서 바로 아래쪽에 보면 그 페이스 엣지 세팅 부분이 있죠. 여기서 Enable 스케일링 기능을 체크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바로 그 엣지가 흘러가는 그 방향대로 스케일이 커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죠. 스케일 멀티플라이를 통해서 이렇게 스케일을 좀 더 작게 배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플라토닉 오브젝트는 일단 선택해서 숨겨놓죠. 그러면은 바로 이렇게 복사 배치되어 있는 상태를 얻을 수 있게 되죠. 정렬이 되는 그 방식은 엣지 얼라이먼트를 스타트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또 복사 배치가 되죠. and 네. 다시 센터 이 상태에서 옵셋에 연결이 되어 있는 바로 이 폴업 오브젝트 선택해서 드래그를 해주게 되면 그 위치에서만 이렇게 스케일이 커지는 상태로 또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다시 Enable Scaling 기능은 꺼놓겠습니다. 네. 네. 마쉬의 디스트리뷰트 노드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뭐 이제 그 디스트리뷰션 타입 쪽에서 아직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고 메소드 쪽에서도 설명이 안 된 부분도 있긴 하는데 뭐 일단 이제 기본적인 차원에서는 이 정도만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보여드린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마쉬 디스트리뷰트 노드에 대해서 그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잘 확인을 해 두십시오.